지금부터 해시맵의 푼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해시맵의 실제 동작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와 밸류가 인티저인 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저희가 이미 배웠던 푼 메소드를 통해서 1, 2, 1이란 키에 대한 밸류 2, 2에 대한 키 밸류 3, 3이라는 키에 대한 밸류 4, 그리고 2라는 키에 대한 밸류를 5로 다시 수정하는 것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 2, 2, 5, 3, 4가 되죠. 여기에서 저희는 이메일이라는 저희가 만든 커스텀 클래스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해시맵 이메일 인티저 맵2를 만들겠습니다. 중간중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맵2에 put 넣어 보겠습니다. 이메일 1이라는 사람이 2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 n은 3을 유지시키고요. 2라는 사람이 4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5로 유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다음과 같이 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서 나타납니다. 1이라는 사람이 2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대한 밸류를 7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2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할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1이 2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 1이 2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 2개가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해시 기반의 해시맵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개념적인 소개에서 해시맵이 해시코드와 equal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떠한 객체와 객체가 같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본다고 하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전에 한번 보셨지만 equals 메소드, 해시코드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의 실제 값은 value라는 데이터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equals 메소드가 value와 다른 오브젝트와 같다는 것을 보기 위해 이 오브젝트의 int value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재정의가 되어 있죠. 인티저도 결국에는 오브젝트일 텐데 이것을 equals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함으로써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어떠한 인티저와 다른 인티저가 같다는 것은 그 값이 같은 것이다 로 되어 있죠. 하지만 저희의 이메일 클래스는 따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구현대로 this와 오브젝트가 같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조 기반이잖아요. 레퍼런스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힙 공간 안에 떠다니는 이 객체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주소가 같을 때만 같은 객체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예제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 이메일을 따로 받아 놓는 겁니다.
1이 2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2원으로 받아놓고 2원은 3이었는데 2원은 7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같은 주소일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객체로 인식하게 되고요. 아, 이 키에 대한 밸류는 7로 바꿔야 되겠구나 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도대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해시코드와 이퀄즈를 실제로 구현해버리는 것이죠. 이메일 클래스 안에 가보면요. 우선은 인티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해시코드. 인티저의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시코드는 그냥 밸류 그 자체군요. 인티저에 대한 해시코드는 그냥 밸류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했던 개념 설명을 토대로 한번 해시코드와 이퀄즈 메소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퀄즈 메소드. 우리는 두 개의 이메일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어떻게 같다고 인지할 것인가. 이거 예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from과 오브젝트를 다시 이메일로 변환시킨 이후에 이건 실제로는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이메일로 부른 다음에 from과 to가 전부 같아야 같은 것이다 라고 구현을 해버리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같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해시코드라는 메소드 또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빈 공란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해시코드. 이렇게 해시코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고 이것을 from과 to가 그냥 더해진 값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객체에 대한 해시 테이블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실은 이 부분 1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에 데이터가 전부 들어갈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잘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from과 to에 덧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구현은 from과 to에 to를 더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이메일 객체가 해시맵의 이메일 어떠한 오브젝트의 맵에 해시 테이블에 들어갈 위치를 계산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객체를 따로 잡아서 수정할 필요 없이 1과 2에 대한 해시코드는 3이 되고요. 2와 4에 대한 해시코드는 6이 되죠. 그 6이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이 적절하게 계산돼서 해시 테이블에 주소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from과 to의 덧셈이 같은 경우는 많겠죠. 많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from과 to가 전부 같아야만 같다고 인지될 것이므로 잘 동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동작이 돼서 1이 2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7로 잘 변경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